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개딸들이 발견한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개딸들이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재명을 믿고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빠르게 갑니다. 아임굿입니다.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특허받은 과체 음료인데 패션 프루츠 맛이에요. 맛도 괜찮고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믿고 꼭 구매해 보십시오. 술 마시기 전에 한 포, 술 마시고 난 다음에 한 포, 이렇게 먹으면 다음날 속이 너무 멀쩡하더라. 이건 저의 체험기이기도 합니다. 기운 없을 때 에너지 충전에도 아주 좋아요. 진보 채널에 많이 홍보하고 있는 제품, 효과 확실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꼭 구매해 보십시오. 재구매율이 엄청 높은 제품이에요. 아임굿이었습니다. 광고 끝.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재명이 2018년 19년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지지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시와 덕후에 정리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 글 보면서 우리가 왜 이재명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상황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업적 과장, 검사, 사칭, 해경궁 김씨,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은 허위사실 공표죄, 성남FC 뇌물수수죄, 일베회원설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그 당시에 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위 혐의들 중 100만원짜리 벌금형만 나와도 인생 로그아웃 된다. 선고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 경찰은 특진 포상까지 걸며 6개월간 탈탈 털어댐. 성남FC 건은 무려 39개월 수사. 검찰은 그중 공소유지가 가능해 보이는 4개 혐의를 엄선해서 기소했고 대법까지 무려 2년 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 기간 야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당내에서는 끊임없이 제명 탈당을 요구함. 문재인 정부의 검찰 경찰 비판하지 말고 수사받으라고 계속 사지로 밀어냈습니다. 문파는 해경궁 찾는다고 캠페인을 일부러 조선일보에 지명 광고까지 했어요. 여배우 모금운동한다며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하태경 등과도 팀플레이를 합니다. 이재명을 죽이는데 동의하면 누구라도 원팀, 반면 옹호하는 사람들은 물론 중립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찐묻었다는 낙인을 찍어 괴롭힘. 언론 환경, KBS의 여배우 인터뷰, SBS의 조폭설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이재명 악마화에 가담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연일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은 어떤 검증도 없이 열심히 증폭시켰어요. 일례로 여배우 관련 보도만 한 달간 7,000건을 쏟아낼 만큼 비이성적 보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종합, 정권 초반 이재명에 관해서만큼은 인격 존중, 기본권 같은 거 예외로 두고 모든 기득권들이 사실상 국가에서 보증하고 허락한 마녀 사냥의 유의를 즐겼다. 사법기관, 여야 정치 집단, 언론계 같은 모든 권력 집단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 개인을 광적으로 조직적으로 죽이려 했던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런데도 실패했다. 오히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압도적 본업 존잘로 대권 입지를 굳힌 게 레전드. 암튼 이재명은 범인의 멘탈이 아니다. 당시 당내 이재명 왕따가 얼마나 심했냐면 강원도 의회 의원이 이런 글을 페북에 올려도 될 정도였다. 이병헌,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뜻하지 않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근조기가 내 허락 없이 걸려있다. 이게 뭔 개같은 경우란 말인가. 저는 정세균 전 총리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경고한다. 이재명 지사는 당장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시오. 그럼 용서하겠소. 이재명 도지사가 조의를 표했다는 걸로 강원도 의회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
영화 브레이브하트 속 월레스가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전부터 내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내장이 드러내지고 뼈와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목을 향해 떨어지는 도끼날은 차라리 그에게 잡이었다. 성남시장 시절 나흘의 사흘꼴로 계속된 검경과 정보기관의 수사, 감사를 버티며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하고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지며 패가망신당한 선배들에 비하면 내가 잃을 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너무 작았다. 강철 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다.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 냉정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 1심, 2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법에 따른 강제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내 관할 하에 한 보건소의 강제 진단 시도와 중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였다. 오히려 진단과 치료를 중단한 직무유기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친 형님은 증세가 악화되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잔인한 거짓 음해가 난무하자 김영환은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 김영환도 불법 행위를 했냐는 뜻으로 물었다고 인정한다.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 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개인 간 단순 고발 사건임에도 30년 가까운 특검 규모의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 사건을 만들고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 잠깐의 희망 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되어 올려졌고 이제 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끝에 달렸다. 목을 겨냥한 칼날이 무심하게 빛나는 가운데 시간은 기약 없이 흐르고 미동조차 순간순간 아득한 공포와 막연한 희망으로 변신하며 심장 근육을 옥죄다. 김영환과 나는 강제진단 절차가 시장인 내 책임하에 진행되었음을 인정한 위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쟁했으므로 적법한 진단을 내가 지시하였는지는 그가 묻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도 말할 의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강제 진단 지시 사실은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납득 불가 판결을 받았다.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 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 법률 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 말아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 기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 이때 당시에 이재명의 상황 기억나시죠? 이 글에서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자, 타임라인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선관위 고발, 5월 스캔들, 6월 입원시켰다며 고발, 6월 말에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7월 국제마피아 방송, 9월 고소당함, 10월 초에 김부선이 신체 비밀 허위 폭로, 은밀한 곳에 큰 점이 있다 웅앵, 10월 중순에 경찰 수사 당함, 10월 말에 자진 신체 검사함, 이재명 너무 억울해서 전문의와 기자들 앞에서 깠음, 결과는 첨없음, 11월 기자회견, 11월 검찰 송치, 11월 말 지청 출석 혐의 기소. 2018년 진짜 대단한 한 해였죠. 2018년 동안 이재명이 당한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2019년이에요. 1월 공판 시작, 1월 중순 3차 공판, 1월 말 4차 공판, 2월 말 심리 시작, 3월 9차 공판, 3월 중순 11차 공판, 4월 말 19차 공판 심리 종결, 4월 끝자락 재판 결심 600만원 구형, 5월 1심 무죄, 9월 2심 300만원 벌금. 와, 재판 19차 공판까지 갑니다. 4개월 동안 19차 공판까지 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도정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2020년 7월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지사직 유지. 결국 전부 무죄를 받게 된다. 어떤 때는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책상에 앉아서 심리 준비한다고 자료 보고 글 쓰고 그랬대. 밥도 안 먹어서 혜경 여씨가 방에 들어가서 김밥 같은 거 겨우 입에 넣어주고, 한 번은 잼씨가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도 했는데, 혜경 여씨가 괜찮아 하면서 다독였는데 알고 보니 잠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그래서 마음 아팠다더라. 근데 결국 지사직 유지했잖아. 어떻게 저걸 2년 넘도록 견디냐고. 대단한 사람임. 난 그래서 지지함.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이재명. 하지만 지지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2019년쯤 이재명을 외치면서 서명운동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 이렇게 사진들을 정리합니다. 100만 서명운동, 이재명 일하게 도와주세요. 경기도지사 일하게 도와주세요. 이재명 지키기 탄원 서명 부탁합니다. 이런 지지자들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지지자들의 절박함도 느껴지죠. 여러분의 서명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정치 탄압 중단하라. 이재명을 도와주세요. 재명여시 경기도지사 시절 억가로 기소당해서 당선 무효용 받고 난리였고, 지지자들은 이런 서명운동까지 열심히 하고 계셨음. 그때 저는 미쳤었죠. 자극적이고 무자비한 뉴스와 기사들, 각종 이재명 악마화에 이재명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혀를 끌끌 차며 저런 놈을 위해서 왜 속으로 이재명 성남 끙패 아이가 하면서 욕했음. 쏘리재명, 진짜 쏘리재명. 나 같은 사람 많았을 거야. 많았죠. 정말 많았습니다. 불붙은 이재명 지키기, 탄원서, 성명 발표, 서명운동, 본물,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들 뛰었습니다. 일 잘하는 경기지사, 검찰 소환 웬 말이냐. 이재명 지지자 연대. 자, 계속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사진들을 모아놨네요. 이재명을 지키자. 열심히 이재명 지키기 운동하셨음.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앞 환호하는 지지자들, 무죄 판결의 지지자들, 이재명 만세 연호. 자, 청렴 결백 이재명, 대법원 앞 환호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끝까지 지지합니다. 이런 사진들 모아놨네요. 그리고 덕후에서 개딸을 상징하는 그림인가요? 울고 있어요. 억강부양 대동세상을 향해 힘들더라도 함께 손잡고 가요. 내가 넘어지면 동지가 나를 넘어 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태산도 티끌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이면 대세가 됩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드는 나비의 날개입니다. 멋진 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도 힘들더라도 무조건 손잡고 가자! 이재명의 사진인데 좋죠? 좋아요. 관상은 사이언스예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나 앞에서 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음해, 모략, 괴롭힘 있었습니다. 적들에게만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아군에게도 공격당했습니다. 자, 그 모습은 흡사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네요. 왜 올바른 사람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이제까지 그런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바꿔야겠죠.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억강부양, 대동세상,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재명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준 개딸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